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의 그 칼럼이 얼마나 중대한 말인가를 느끼게 하는 그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친명 성범죄나 보복운전 이런 거 최강욱, 김의겸 세탁코스를 밟느냐 이거야. 친명의 그 성범죄의 과거 전과 있는 사람이라든가 보복운전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곧 최강욱이라든가 김의겸 세탁코스 밟은 거 아니냐 이거. 최강욱, 김의겸이도 이렇게 위성정당으로 딱 나와가지고 그 세탁코스를 밟아가지고 얼마나 골 때린 그런 일들을 한 거 우리 여러분들 잘 기억나죠. 국회에서 두 사람은 최악의 의정활동으로 망신살을 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바들은 말이죠. 그걸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것. 바로 이 점을 이 김창균 논설주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두 참모 허위 문서 투기로 공천을 못 받자 위성정당 직행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최강욱하고 김의겸이다 이거예요. 문재인의 두 참모 허위 문서 또 투기로 공천을 받지 못하자 위성정당으로 직행해가지고 바로 위성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최강욱이하고 김의겸이가 최악의 의정활동으로 망신살을 가져왔다는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문바들은 그들을 열광했지 않냐, 열광 지지했지 않느냐.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건데 이 잘못을 모르는 자들 이것이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적격된 이 측근도 수두룩하다 이거죠. 이재명 측근 부적격된 측근도 수두룩하다 이거죠. 개딸 정당 가서 아마 회생할지도 모르겠다. 회생할까라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방식을 놓고 망설이게 만든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공천권이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병립행이라면 이재명이가 명단을 마음대로 딱딱 정할 수 있는데 반면에 연동형으로서 당 밖에서 위성정당을 만들면 외부 입김이 작동됩니다. 어떻게든 하든 친명 중심으로 후보를 짜고 싶은 이재명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한 겁니다. 누가 압력을 했을까요? 이 친북단체들이라든가 이런 외곽 종북단체들이라든가 또는 친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압력을 넣었을 겁니다. 아마. 바로 이 흠결이 이재명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대목이 또 뭐냐. 친명 중심으로 후보를 짜고 싶은 이재명에게 불편한 대목이지만 바로 이 흠이 이 대표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흠일까요? 위성정당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재명 도장이 찍힌 공천장이라면 차마 이름을 올릴 수 없는 측근을 우회해가지고 공천할 길을 만들어준다 이거야지. 저쪽 돌아와라. 거기는 뭐 성범죄 혐의나 뭐 무슨 과거력 보복운전 이거 다 괜찮아. 그거 다 돌아와서 거기는 그런 거 없잖아. 그냥 비례 줄만 쓰면 돼. 위성정당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실제 사례를 2020년 우리 총선에서 찾을 수 있는데 문재인 당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채무를 16억 원 끼고 서울 흑석동 상가 건물을 25억 7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3분의 2 정도를 갖다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16억 원을 끼워가지고 건물을 25억 7천만 원에 매입한 재개발 투기가 드러나니까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팔았는데 무지하게 이익 봤죠. 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조국 전 민정수석 아들이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20년에 기소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참모들이었는데 2020년 4월 총선에서 집권당의 공천장을 받을 수 없죠. 이건 뭐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실이니까 큰일 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천을 줄 수가 없었죠. 아까 보십시오. 저 문재인 청와대 김의겸이나 최강욱 이런 사람들은 그 죄목 때문에 기소되고 뭐 등등 했기 때문에 이거 받을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노리고 급조한 친문 성향 열린민주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남자에게 배당하는 짝수 번호 첫째 2번을 배당받은 최강욱은 당선권 안에 들었습니다. 4번을 받은 김의겸 후보는 1번 김진애 의원이 21년 3월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해 의원직을 승계했습니다. 문재인 퀴즈 최와 김은 총선을 치른 지 1년 8개월 만인 2021년 12월과 민주당, 열린민주당이 합당하면서 집권당 의원으로서 당당히 복귀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으로 딱 복귀했습니다. 이후에 두 사람의 활약상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최악의 활약을 한 거죠.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에서 최강욱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 3M 업체 명의를 한 장관 딸 이름으로 넘겨짓고 추궁하려다가 이모 교수를 갖다가 장관 딸 이모로 착각한 김남국 의원과 더불어 망신살 투톱으로 꼽혔습니다. 3M 업체 명의를 한 장관 딸 이름으로 넘겨짓고 추궁하려다가 이모 교수를 한 장관 딸 이모로 착각한 김남국 의원과 더불어 망신살 투톱. 네. 최 의원은 민주당 화상회의 중에 자유행위를 뜻하는 XXX 하냐? 이렇게 말했다가 여성 당직자들의 항의를 받자 동전놀이 짤짤이다 이렇게 말 둘러댔습니다. 이런 자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네. 네. 이게 연동형으로 여러분 이 준연동형으로 들어오는 이 자들 문제가 있는 자들 걸러내지 못하고 한 자들이 뒤로 절로 딱 와가지고 이런 위성정당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 다시 또 들어오는 겁니다. 합당 절차를 밟아서. 이게 위성정당. 최 의원은 또 암컷이 설친다 이런 발언으로 결국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로 작년 9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 상실했습니다. 채널A 기자가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하라. 그렇게 했다는 허위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린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월 17일 2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 이 사람 법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최강욱이는 말이죠. 군법무관 출신인데 변호사 자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막 사는 사람들 이건 무슨 배짱일까요? 김의겸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청담동 바에서 김현장 변호사 30명과 새벽 3시까지 노래 부르면서 말이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합류했다. 폭로했다가 이거 완전히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드러났지만 사과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날로 돌아가도 같은 발언을 할 것이다 하고 우겼습니다. 국회의원을 했다니 뭐 청와대 대변인하고 했다니 그 문재인 정권 알아볼만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대변인을 하면서 윤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기 위해서 외국 대사의 말을 갖다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곡해가지고 전했다가 항의를 갖다가 EU 대사죠. 아주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할 수가 없었죠. 외국 대사가 난리를 쳤죠. 어디서 안 한 말을 하느냐? 왜 말을 갖다가 그렇게 조작하느냐? 하고 항의를 받으니까 이거는 국내 사람이 그랬으면 사과를 안 할 텐데 했습니다. 당 지지층은 이런 김 의원에게 열광한다는 게 그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개딸들 열광하고 후원금 한도액이 1억 5천만 원을 다 채워줬습니다. 이 김의겸은 오는 4월 총선 때 고향인 전북 군산에서 출마할 예정이랍니다. 자, 군산 계신 시민 여러분 알아서 판단 잘 하십시오. 군산 시민의 수준을 나타내는 선거를 하십시오. 이런 자를 과연 의회에 보낼 수 있는 군산 시민인지 이런 자를 심판을 해서 안 돼 라고 할 그런 군산 시민의 수준 높은 선택의 기준인지를 국민들은 아마 주시할 겁니다. 이 김의겸은 오는 4월 총선에 이렇게 출마를 하니 말이죠. 그 군산 시민들 상당히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올해 총선에 도전하려던 친명 예비 후보 중에 최강욱, 김의겸처럼 민주당에서 공천받기 어려워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들이 또 세탁하러 자금 세탁이 아니고 사람 죄 세탁하러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위성정당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또 저렇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충성심을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또 충성심을 이재명한테 바칠 그런 사람들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대변인을 맡았던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출마 예정지인 경기 성남 송년행사에서 여성 정치인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참 치사하고 나쁜 태도입니까? 강의원 이재명 대표 정무특보는 과거 성추행하고 또 2차 가해 전력 때문에 공천길이 막혔습니다. 또 다른 정무특보, 아주 이재명의 아끼는 정의치 않은 한 청년의 남청년. 1997년 이종건 씨 고문치사 사건 유죄에도 불구하고 공천 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여론이 그냥 들고 일어났죠. 우리가 패고 고문치사를 했는데 같이 함께 유죄를 받아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을 어떻게 이걸 또 공천 적격 판정을 하나 하고 이제 난리를 쳤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또 이경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했던 보복운전 혐의 때문에 부적격 판정받은 사람. 보복운전 무슨 여성이 보복운전 했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 대리운전기사를 찾아냈다고 또 헛주장을 했는데 근거 자료를 제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헛주장이 된 거죠. 네. 결과론적으로 헛주장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아끼는 측근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얽혀있는 이 총선에 어떻게 출마시킬까요?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해주고 아마 싶을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돌아가서 저렇게 문재인처럼 김의겸, 최강욱을 살려주는 것처럼 할까요? 안 할까요? 배지를 달게 해주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충성심들이 워낙 강하니까. 총선 악재가 될까 봐 민주당에서 공천은 줄 수는 없다. 그러나 개딸들이 4년 전 열린민주당 선례를 참고해서 찐명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들에게 비례 후보 앞번호를 주면 몇 명은 당선권에 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항상 오리발.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시침이 떼고 있다가 1년쯤 지나서 슬그머니 합당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강욱, 김의겸 세탁고수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이 논설주간, 김창균 논설주간은 최강욱, 김의겸 세탁고수. 이게 4년 만에 또 되풀이 될 것인지 이번 총선에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다. 바로 이것이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또 이 작전을 이재명이가 실행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두고 보시면 점점점점점점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